집안 물건을 정리하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아우 힘들어. 짜증나 또 이래야 하는구나 했지만 지금은 집에 들어오면 아 쉬자 하고 그냥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쌓아두면 행복할 줄 알고 계속 쌓기만 했었는데 아예 비워두니까 온전히 제 인생은 제 것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비싸게 주고 사서 혹은 나중에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지 하는 생각에 절대 물건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제는 많이 비워두어서 청소할 때도 편하고 심지어 지인들도 굉장히 의아해해요. 밥 안에 먹는 집 같다고요. 거의 집밥을 먹는데도 말이죠. 저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 많은 것을 보았어요. 결국은 다 쓰레기라는 것을. 이때를 계기로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많이 없어요. 그 대신 저축 좀 더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살고 있어요. 버린 물건, 버린 책들은 기억나는 게 거의 없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집에 물건을 쌓아놓기만 하다가 최근에 물건 정리를 하여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남겨준 말입니다. 이분의 말처럼 사실 집은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가 아닙니다. 집은 휴식의 공간이고 치유의 공간입니다. 살림에도 잡초가 생깁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자꾸 뭐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 물건들을 모내기 하듯 계속 솎아내야만 합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안 쓰는 물건들 먼저 버리고 부르라고 한다 합니다. 자기들이 봐도 안 쓰는 거 돈 들이며 갖고들 다닌다며 말이죠. 이렇듯 쓰지도 않는 물건들은 심지어 우리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소유는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비워보지 않은 사람은 비우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감정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는 직접 비워보아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 들기 전에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물건이 집안에 있다면 반드시 한 가지만이라도 처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안 쓰는 운동기구입니다. 요새 집안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구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에는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 운동기구 하나쯤은 장만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 한두 번 해보고 먼지가 쌓여 있거나 빨래 건조대로 쓰이는 운동기구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운동기구들은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운동기구 한두 개가 바닥을 차지하고 있으면 청소할 때도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기구들은 대개 무게가 상당해서 처분하기에도 버겁습니다. 크기가 큰 것들은 수거업체를 불러야 하거나 대형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분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공간만 차지하고 쓰지 않을 것이라면 말이죠. 그냥 버리기에 너무 새 거라면 당근마켓에 중고로 파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을 조금 낮춰서 팔되 직접 가져가라고 한다면 돈이 추가로 드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에 사진을 찍고 산지 얼마 안 됐다. 얼마 쓰지 않았다는 멘트를 남겨주면 더더욱 좋습니다.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면 무료 나눔을 하시면 가져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폐기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처 주민센터에 가셔서 폐기물 처리 방법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놓고 운동의 용도가 아닌 빨래 건조대의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얼른 팔 수 있을 때 처분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돈을 받고 팔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두 번째는 인조가죽으로 된 가방 혹은 신발과 옷입니다. 인조가죽으로 만든 제품일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스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인조가죽 제품을 사용한 뒤 팔이나 발에 부스러기들이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전에 산 인조가죽으로 된 티를 입고 출근했는데 자리 밑으로 검은색 부스러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티와 코트 사이에 인조가죽 부스러기가 다 붙어서 난리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가 인조가죽 부분은 다 잘라내고 하루 종일 회사 안에서까지 코트를 입고 있었다 합니다. 이처럼 간만에 인조가죽으로 된 제품을 가져갔다가 부스러기 때문에 창피를 당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걸 입거나 들고 나갔다면 하루 종일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인조가죽이 부스러지는 순간 그 물건은 수명을 다했다고 봐야 합니다. 가죽 가방은 상태가 좋아도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가죽은 인조가죽, 천연가죽, 모두 불에 타는 소재이므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세 번째는 오래된 수건입니다. 수건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특히나 오래된 수건이 뻣뻣하게 변해버린 것은 세탁 방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의외로 수건의 사용기간은 짧은 편입니다. 수건을 오래 사용하면 수건실의 발이 가늘어지며 흡수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오래된 수건에서는 박테리아가 증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산지 2년이 지났다면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간혹 매일 샤워를 하는데도 피부가 자주 간지럽거나 울긋불긋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약을 발라도 잘 가라앉지 않는다면 수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건은 되도록 변기와 멀리 떨어진 곳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변기 뚜껑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내리게 되면 변기물과 각종 배설물들이 공중에 튀면서 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각종 병원균이 수건에 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건을 모아 삶아주면 살균 소독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수건을 버리기 아까우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삶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을 삶을 때 세탁세제와 베이킹소다를 같이 섞어 삶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수건 하나로 얼굴, 몸, 발을 한 번에 닦지 말고 용도별로 구별해서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샤워 후 발을 닦은 수건으로 무심코 몸이나 얼굴을 닦게 되면 발에 있는 무좀균이나 화장실의 세균 및 박테리아가 그대로 피부로 옮겨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건을 빨 때는 다른 빨래와 함께 세탁기에 돌리는 것보다 수건만 따로 빼서 세탁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너무 해진 수건은 수건보다 걸레 혹은 먼지를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네 번째는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입니다. 사실 우리는 손이 자주 가는 옷만 입지 잘 안 입게 되는 옷들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옷이 어울리지도 않고 비싸게 산 옷이면 더 애착이 가서 입지도 않지만 아까워서 지니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입는 옷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다른 옷들도 정리가 안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혹 옷장이 너무 크면 무언가를 채워넣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장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입는 옷 외에도 목이 늘어난 티셔츠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늘어진 티셔츠는 여름에 잘 때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독 잠잘 때 시원하거나 편안한 티가 있다면 한두 개 정도만 간직하고 나머지 목 늘어난 티셔츠는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버리기는 아깝지만 안 입는 옷이 있다면 중고로 팔거나 아름다운 가게라는 곳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정말 이쁜 옷이나 브랜드가 아니라면 팔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해보세요. 이미 아는 사람들도 많으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하자면 아름다운 가게는 2002년 출범한 비영리기구이자 사회적 기업입니다. 아름다운 가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자 비전은 나눔과 순환 그리고 시민의 참여라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아름다운 가게가 있을 것입니다. 직접 옷을 가져다 주거나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수거를 해주기도 한다고 하니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을 잘 입으려면 옷 정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도 있듯 입지 않는 옷 정리가 우선입니다.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5번째는 1년 이상 된 속옷입니다. 물론 속옷을 여러 장으로 입으면 교체 주기도 늘어납니다. 이는 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속옷도 교체 주기가 짧다고 합니다. 속옷은 우리의 몸과 가장 가까이 있으며 피부와 장시간 밀착되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속옷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속옷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세균이 번식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속옷 세탁 시에는 옷과 분리해 세제를 푼 물에 손세탁을 해야 오래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세탁기로 세탁해야 할 때는 세탁망에 넣어 울콧으로 세탁하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속옷은 세탁한 후에도 완전한 살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뉴욕대 미생물 병리학과 필립 티에르노 교수는 속옷은 아무리 깨끗이 빨래해도 박테리아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속옷의 보관 기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세탁기에 돌린 속옷에서 평균 0.1g의 대변이 검출됐다고 밝혀진 연구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속옷 교체 주기는 6개월이라 말하지만 이렇게 너무 자주 교체하면 이 또한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입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속옷을 헌옷함에 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속옷은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6번째는 유행이 지난 선글라스 등의 액세서리입니다. 아마 같이 사는 가족 중에 이런 액세서리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쇼핑을 좋아하는 배우자와 같이 산다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어차피 유행 지나면 잘 안 쓰는 경우도 많으니 1년에 1개 정도만 사라고 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하다 보니 한번 사놓고 몇 년 지나면 촌스러워 보여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야 할 1순위가 바로 이런 유행에 민감한 물건들입니다. 유행할 당시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도 한창 유행할 때 비싸게 구입한 것들이라 버리기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소비는 지양해야 합니다. 유행 따라 살려면 옷값, 액세서리 값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어차피 안 쓸 유행 지난 것들은 나눔을 하거나 처분하고 앞으로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선글라스나 안경은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7번째는 안 쓰는 이불입니다. 이불은 부피도 커서 내 장롱의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특히나 색이 바래고 오염된 이불은 아무리 빨아도 찝찝할 수 있습니다. 이불은 헌옷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이불은 재활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방법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불을 헌옷수거함에 넣는다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불을 버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너무 큰 경우라면 대형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한 후 버리면 됩니다. 버리기 너무 아깝다 하시면 가까운 동물센터나 쉼터에 기부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동물센터의 경우 주소를 알려주면 무단으로 동물들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소를 잘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센터에 기부를 하려면 직접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쉼터의 경우 기부한 이불은 바닥깔개로 사용되어 겨울철 아이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냥 버리기 전에 좋은 곳에 쓰일 만한 곳이 있는지 유기견센터나 쉼터에 문의를 해보세요.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8번째는 흰색이 보일 정도로 기스가 난 프라이팬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맛집에 가면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코팅 벗겨진 솥에 10년 전부터 요리한 듯한 것을 사용하는 모습이 TV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뭔가 오래 쓰는 것이 장인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 이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밖에 아직도 코팅 싸그리 벗겨져 아예 양은처럼 하얘진 프라이팬에 아무렇지 않게 조리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이런 프라이팬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를 할 때 프라이팬을 쇠숟가락이나 스테인리스 주걱으로 휘저으면 프라이팬의 코팅이 쉽게 벗겨지고 마모될 수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가열하거나 염분이 많은 음식물을 조리한 후 프라이팬에 방치하면 코팅층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프라이팬으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빨리 다른 접시에 옮겨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 수세미로 프라이팬을 세게 문질러 씻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수세미로 생긴 프라이팬의 흠집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의 경우 고철류로 배출해주고 손잡이가 만약 플라스틱 재질이라면 나사로 분해해 따로 배출해 주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9번째는 배달 플라스틱 일회용기입니다. 이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집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플라스틱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집에 두고 반찬통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회용기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 양이 상당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집에 쌓아두고 반찬통으로 사용하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배달 플라스틱 용기들은 이틀에 1kg씩 가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용기를 두고 최악의 발명품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은 수거 후 세척과 파쇄 등을 거쳐 새 플라스틱 제품이 되기도 하고 섬유를 만드는 원사로 재탄생의 의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통계 수치에는 폐플라스틱을 난방 등 연료로 쓰는 에너지와 재활용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열에너지를 일부 얻는다는 측면에서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탄소 배출 측면에서 플라스틱을 태워 없애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엄격한 의미의 재활용률은 절반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번거로울 수 있으나 매장에 직접 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담아올 수도 있고 일회용 수저, 포크는 빼달라고 요청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마지막 10번째는 깨진 그릇과 접시입니다. 옛말에 깨진 그릇은 쓰면 복 나간다라는 말도 있긴 하나 사실은 그릇이 깨진 부분에서 가루가 나와 음식에 들어가거나 흠이 점점 커져서 그릇이 두동강 날 수 있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설거지하다 간혹 피가 났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깨진 그릇이나 접시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깨진 그릇은 수거할 때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가 찢어지지 않게 신문지 등으로 싸서 버려주어야 합니다. 불연성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데 지역 내 마트, 주민센터, 철물점 등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클린하우스에 따로 깨진 그릇을 버리는 곳이 있으니 거기에 버리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기 전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잘 안 쓰는 운동기구. 둘째는 인조가죽으로 된 옷이나 신발 혹은 가방. 셋째는 오래된 수건. 넷째는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나 목이 늘어난 티셔츠. 다섯째는 1년 이상 된 속옷. 여섯째는 유행이 지난 액세서리. 일곱째는 안 쓰는 이불. 여덟째는 코팅이 다 벗겨진 프라이팬. 아홉째는 배달 플라스틱 일회용기. 마지막 10번째는 깨진 그릇과 접시입니다.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은 기부를 하기도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간혹 기부센터에 기부하면 옷들이 다시 다 사용되어지는 줄 알고 막 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옷들이 재활용될 수 없고 막대한 양의 옷들이 불필요하게 아프리카 등의 가난한 나라로 가서 다시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이미 처분해야 할 옷들은 기부라도 해서 좋은 곳에 쓰이면 좋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기부할 옷을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버리는 것도 버리는 거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원래 정리정돈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아예 물건을 안 산다고 합니다. 친정집 물건 치우다가 돌아가시면 다 쓸데없음을 깨닫고 내 물건도 나 죽으면 남은 사람들이 치우느라 애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면 물건을 채우는 것보다 우리는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물건에 대한 소비보다는 경험에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은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겠지만 앞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앞으로 물건은 비우고 더욱이 마음은 채워지는 노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88하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느 어르신이 9988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세요라는 저희 말에 아니야 젊은이 나는 8899하게 살 거야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8899가 어떤 뜻이에요라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을 말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어르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말대로 이루어져야 했더니 괜찮다며 웃으시더라고요. 100세 시대입니다.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이고 미래입니다.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건배 웃음 운동 중에서 9988-123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3일 만에 죽어 천국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9988-121 건배 웃음 운동도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하루 이틀 아픈 후 하루 만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새롭게 100세를 준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9988-234라는 건배 웃음 운동도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세 처녀 혹은 총각과 사랑하며 100세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건배웃음 운동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산다면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세상살이 조심할 것들이 상당히 많지만 옛날부터 말과 관련된 가르침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수구여병이라 하여 입 조심하기를 주둥이가 좁은 병같이 하라고 이르는가 하면 3-4-1원 3-4-1행이라 해서 말 한 번 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행동 한 번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병원 게시판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답니다.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끝내고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얼마나 독하고 치명적이기에 뱀독을 능가하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말의 중요성을 실감나게 해주는 문구라 생각됩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에 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생각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크게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상식대로, 내 판단대로 말을 막 하게 되면 상대에게 잔인하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이라 막말로 대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친구지간, 사랑하는 사이, 부부지간, 부모 자식 간에도 옛적부터 지켜져야 하는 예절이 있었지만 점차 퇴색하여 근래에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가까울수록 존경과 배려, 그리고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게을러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해야 합니다. 왜 어찌하여 많은 노인이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이 되고 싶으면 지금부터 일을 해야 합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거나 손자, 손녀에게 추억의 이야기를 해주든지 좌우간 뭔가를 해야 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 가족에게 기여했다는 공헌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함으로써 공헌감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공헌감이란 자기만족이며 행복입니다. 자신의 일이나 취미 활동을 하세요. 취미가 없다면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자신의 취미에 몰입하면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즐거운 일을 찾거나 취미 활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든 지금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바꾸고 시작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세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완성은 70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플라톤은 50세까지 학생이었습니다.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완성한 것은 90세 때였습니다. 베르디는 오페라 오셀로를 80세에 작곡했고 아베 마리아를 85세에 작곡했습니다. 데무노 괴테는 대작 파우스트를 60세에 시작하여 82세에 완성했습니다. 미국의 리버맨은 사업에서 은퇴하고 장기나 두며 세월을 보내려고 했는데 어떤 아가씨의 충고를 받아들여 81세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101세에 22번째 개인전을 열었는데 평론가들은 그를 원시적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못한다, 이미 늦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인생이지 않을까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위대한 학자 아기바는 50살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배움을 멈추면 노인이 됩니다. 배우고 있는 한 뇌세포는 계속 성장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면 뇌는 늙지 않습니다. 뇌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배움은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 열심히 모이를 찾고 있는 닭처럼 지금부터 배우세요. 그리하면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건강을 잃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을 위해 운동하셔야 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건강한 몸은 필수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의 멋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몸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것은 멋이 아니라 추한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 날마다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사귀고 만나는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투자하면 든든한 건강 자산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배움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배움은 젊음이며 건강입니다. 돈과 시간이 있어도 건강을 잃는다면 노년은 불행한 세월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을 때만 인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을 때까지만 인간은 존엄할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건강관리에는 아낌없는 열정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은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론을 보면 만족하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직위가 높고 낮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현 상태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행복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만은 가득하다, 차오르다라는 뜻이고 족은 그냥 발이라는 뜻인데 어째서 만족이라는 단어에 발족자가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발목까지 차올랐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바로 만족이고 행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철학적 표현이나 시적 미사여구보다 만족에 대한 완벽한 정의입니다. 행복은 욕심을 최소화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발을 담그는 건강법입니다. 이때 발목까지만 어느 정도 따끈한 물 속에 담가도 곧 온몸이 따뜻해지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목까지 차오르고 머리끝까지 채워져야 만족하여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 자신을 물질의 종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재앙입니다. 분수를 지키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며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탈무드에서는 지금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며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그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고 습관으로 만드세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 철학, 생각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은 얼굴 표정을 바꾸면 즐겁습니다. 표정이 바뀌면 꿈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표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는 웃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모든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서서히 굳어갑니다. 학자들은 50대 이후부터 근육이 굳어간다고 말합니다. 50대가 되면 밥 먹는 근육과 수다 떠는 근육만 남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팔과 다리,
허리 등에는 지대한 관심이 있지만 얼굴 근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얼굴 근육, 얼굴 표정은 그 사람이며 그 사람의 미래인데 왜 얼굴 근육을 중요시하지 않을까요? 얼굴 표정이 바뀌면 인생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인생이 바뀌면 잘 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얼굴 표정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잘 사는 것도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르며 권력이 있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잘 산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의미합니다. 부자로 살면서 잘 사는 것, 권력이 있으면서 잘 사는 것, 부자로 살면서 못 사는 것, 권력이 있으면서 못 사는 것, 가난하게 살면서 못 사는 것, 권력도 없고 못 사는 것, 가난하지만 잘 사는 것, 권력은 없지만 잘 사는 것.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시나요? 부자로 살면서 잘 사는 것과 권력이 있으면서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권력자들 중에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최고입니다. 권력도 부도 아닙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며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고 행복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며 생명과 사랑 그리고 웃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잘 노는 것입니다.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 지금 행복을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것은 지금 웃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불행하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한다고 말이죠. 노는 것을 계획하면 인생이 즐겁고 일하는 것도 노는 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지금 놀고 지금 웃고 지금 인생을 즐기세요. 그리하면 평생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는 사람 위에 함께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는 것도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이 필요하고 웃음도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잘 놀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니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것입니다. 공부가 힘든 것입니다. 노는 것만큼 즐기는 것만큼 재미를 느끼는 만큼 꿈을 꾸고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즐기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인생은 힘들어도 한평생, 짜증을 내도 한평생, 웃어도 한평생, 시기 질투해도 한평생입니다.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이라면 그냥 일을 즐기며 웃고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닐까요? 하는 일을 즐기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이기는 자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